네,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에너지와 열 봅시다. 네, 우리는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연력학 과정은 시험에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맨 처음에 가르쳐준 건 온도였습니다. 온도라는 건 우리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걸 온도라고 하는데요. 네,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 절대 온도,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온도는 3개예요. 하지만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만 사용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섭씨 온도. 얼음 온도를 0도라고 뒀다,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뒀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100등분한 온도라는 거가 섭씨 온도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온도예요. 네, 그리고 도시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지만 물리에서는 온도라고 하면 절대 온도를 많이 활용해요. 왜냐면 물리에서는 우리가 온도라는 건 에너지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섭씨 온도랑 눈금 간격 같으나 최적 온도인 마이너스 273도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 우리가 온도랑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는 분자의 속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얘가 최저 온도라고 둔 거예요. 그때를 0K라고 뒀어요. 그냥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다 라고 외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K라고 쓰고 단위를 K라고 쓰고요. 실제 읽는 건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네, 단위가 K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로 우리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기체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체는 우리 증기기관, 디젤, 가솔린 기관처럼 열을 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건데 그러면 그때 열을 어떻게 일로 바뀌느냐? 기체가 하는 일을 봅시다.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체 이 분자의 속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압력을 만들어내요. 그럼 당연히 이 압력이 외부보다 세면 뭐 하느냐? 바깥으로 밀려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런 부피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피 변화, 압력이 작용할 때 부피 변화가 일어나면 뭐 했다고 하느냐? 일을 했다라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일을 뭐라고 배웠어? 힘 곱하기 거리라고 배웠어. 근데 기체에서 힘이 아니라 압력이 나오네? 압력은 뭐야? 이 압력은 힘을요,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런 면적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힘으로 손바닥으로 사람을 미는 게 아파요? 손가락으로 찌르는 게 아파요? 똑같은 힘을 줘도 찌르는 게 아프잖아요. 왜 그래? 단면적을 줄이면 줄일수록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형태도 기체는 힘보다는 압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자리에다가는 뭐를 넣을 수가 있어? 힘자리에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봤더니 그림에는 델타 L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요렇게. 그러고 나서 나는 얘를 이제 묶음을 이렇게 가져갈 거야. 왜냐? 이 단면적이 A인데 거기에 델타 L만큼 변했어. 그러면 면적 곱하기 높이 뭐가 돼? 얘네 자체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부피의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기체가 일을 하면 뭐가 있어? 압력 곱하기 기체 부피의 변화량이 돼요. 우리 외워야 되는 공식 첫 번째,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가 한 일에 나올 때는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리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야? 1이 되니까 기체가 한 일은 그래프에서 색칠한 뭐가 돼? 넓이가 돼요. 근데 앞에서의 일과는 좀 다르게 기체가 하는 일은요, 이 화살표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나중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잖아. 그럼 부피가 양수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압력이 아니라 1이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었는데 얘가 양수네? 그럼 1도 양수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피가 팽창할 때 우리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한다라 그래요.
누가 일을 한다고? 기체가 일을 한다고. 그럼 반대로 부피가 쪼그라들 때는 선생님 제가 풍선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부피가 쪼그라들 때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줄어들잖아요. 그럼 부피가 당연히 음수가 나와요. 왜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일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이 뭐가 돼? 압력 곱하기 델타 V인데 얘가 음수니까 모두 음수일 거야. 1도 음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말로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이 양수면 한다. 일이 음수면 일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쪽에도 한번 정리했었죠. 네, 이런 형태로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이 일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부피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부피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런 형태 반복하는데 처음 상태로 나중에 되돌아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걸 순환 과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순환 과정을 하면 뭐 하느냐? 얘네들의 넓이가 외부로부터 일을 하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넓이가 둘러싸인 넓이가 외부의 한 일과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봅시다. 예제.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가 A부터 B로 출발해서 C로 가서 D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한 순환 과정을 나타냈대요. 다 했네. 순환 과정에서의 둘러싸인 넓이가 외부로 한 1이다. 외부로 한 1 구하라 이거죠. 넓이 구하자. 이 사각형 넓이잖아. 금방 구하겠네. 높이는 얼마? 200. 단위는 파스칼. 밑에 부피의 변화량은 2에서 4, 2. 미터 세제곱. 그러면 넓이는 200 PA 곱하기 2 미터 세제곱. 그럼 400이고요. 단위로 보면 PA는 뉴턴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부피의 부피는 미터 세제곱. 계산하면 뉴턴 미터. 누구 단위랑 같아? 줄의 단위랑 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런 형태로 기체가 일을 하는데 기체는 뭐냐면 그 스스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당연히 얘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가지지 않습니다. 왜?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를 없다라고 가정하고 내부 에너지는 뭐만 가지고 있다?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돼. 물을 끓일 때도 분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온도가 높은 거잖아.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랑 비례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냐? 이런 N이라는 분자 개수.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을 거잖아. 거기에도 비례하고요. 운동 에너지에 바르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건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분자 개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온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고 내부 온도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분자의 수가 같을 때는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누구만 신경 쓰라는 거야? 얘만 신경 쓰라는 거야. 온도만. 온도 단위가 300K 대 400K래요. 온도가 300 대 400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 B도 당연히 3 대 4여야죠. 온도랑 같아져야지. 이런 형태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이 있으면 열 에너지로 손실된다며. 그러면 에너지는 뭐하냐? 손실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뭐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열 에너지가, 기체가 열 에너지를 얻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기체 외부에 일을 해요. 그래서 기체에 우리가 열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 하냐면 외부로 일도 하고요. 뭐의 변화도 생기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생겨요.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한만 얘기했다면 연력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예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제가 마찰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시험법을 내놨던 거예요. 근데 예제 봅시다. 어떤 이상기체의 압력을요 3.0 곱하기 10의 5승 뉴턴/m 제곱으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압력이 얘로 일정하네? 얘는 압력이야. 약자로 물리는 P라고 써요. 그리고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주었대요. Q가 이만큼이겠네. 쓸 수 있겠네요. 부피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했네요. 부피 팽창했네요. 외부로 일을 했네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체가 외부 한 일을 구하래. 외부로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다. 여기 왼쪽에 있잖아. 그 압력 3.0 곱하기 10의 5승은요 3 곱하기 0이 5개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부피가 0.0에서 0.03으로 변했어. 부피의 변화량은 0.02네요. 계산하면 0 2개, 0 2개 곱해서 6000이 나와요. 에너지 단위니까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래요.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랑 비례한다며. 하정 온도액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로 구하라는 거야? 얘로 구하라는 얘기지. 연력학 제1법칙. 열을 집어넣었더니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 우리가 열 에너지는 1.5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15,000줄만큼 열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얼마나 해요? 6,000줄을 일을 해요. 그랬을 때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5,000에서 6,000 빼서 9,000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온도로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풍선을 이용한 연력학 실험 봅시다. 풍선이 있는데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얘가 팽창하죠. 차가운 물을 부으면 뭐 할 거야? 풍선이 쪼그라들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팽창했고 얘는 쭈그러들었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얘는 외부로 일을 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으니까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증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외부로 일도 하고 내부에도 증가했으니까 외부로부터 열을 뭐 한 거야? 흡수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거야. 근데 쪼그라들으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일을 받은 거죠. 당연히 얼음물이니까 온도도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을 얼음물한테 열을 뭐 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이런 형태로 흡수 방출, 증가 감소, 일을 한다 받는다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알아두고 합시다. 열을 흡수했을 때는 플러스라고 두고요. 방출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둬요. 내부 에너지를 온도가 증가했을 때 플러스라고 두고요.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둬요. 그 다음에 외부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외부에 일을 했을 때 플러스라고 두고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마도 가정하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양수음수는 방향성이 아니라 실제로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양수와 음수의 개념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